여러분은 오늘 어떤 맛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을 뜨면 화려한 영상이 우리의 시각을 사로잡고, 식탁 위에는 맵고 짜고 달콤한 인공의 맛들이 우리의 미각을 유혹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조차 짧고 강렬한 자극을 쫓으며 우리는 늘 무언가 더 특별한 것, 더 새로운 것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백 년 전의 지혜서인 책은담은 아주 나직하지만 준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참된 맛은 오직 담백함이 있으며 진정한 사람은 오직 평범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책은담이라는 책의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책은이란 바로 나물 뿌리를 뜻합니다. 고기나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흙이 묻어 있고 거치며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물, 뿌리를 씹으며 인생의 참된 맛을 음미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이라고 하면 금이 환향을 꿈꾸고 화려한 조명 아래 서는 것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책은담의 저자 홍자성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화려한 꽃은 금방 시들고 진한 향기는 금세 사라지지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깊은 맛을 내는 나물뿌리야말로 인생의 근본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검소하게 살자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며 내면의 중심을 잡는 철학적인 투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자극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비어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속이 허전할수록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내면이 불안할수록 더 강한 자극으로 그 불안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소박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거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맑은 물 한 잔에서 우주의 깊이를 느끼고 평범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거나 혹은 삶의 무게에 지쳐 숨가쁘게 달려온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열정으로 뜨거운 맛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숭늉 같은 구수한 평범함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책은담의 문장들을 하나씩 씹어보며 우리 삶에 묻어있는 가시갯대를 벗겨내려 합니다. 억지로 꾸며낸 맛이 아니라 본연의 맛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의 끝에서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은 저 먼 곳의 화려한 궁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놓인 소박한 찻잔 속에,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난 평범한 사람의 미소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극에 무뎌진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메마른 영혼에 담백한 물기를 내어주는 시간. 책은담이 말하는 소박함이 주는 진짜 맛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저 들려오는 문장들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본질을 품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의 문을 열며 우리는 책은담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를 마음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진미는 담백함 속에 있다는 문장입니다. 홍자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지고 해진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옷과 같이 깨끗하지만 비단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만 찾는 사람은 그 마음이 종처럼 비굴해지기 쉽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맑아질 수도 있고 탁해질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미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은 비싸고 귀한 재료를 써서 화려하게 치장한 요리를 진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미식가는 재료 본연의 맛을 가리지 않는 담백한 음식을 으뜸으로 칩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로 자신을 포장하고 대단한 경력을 쌓아 올린 인생이 겉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포장지를 하나씩 벗겨내었을 때 그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책은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모든 수식어를 떼어냈어 댔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담백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있어서 더 이상 더할 필요가 없는 상태, 혹은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만을 남기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걷어낸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아무런 맛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맛의 근원이 됩니다. 차를 우릴 때도 맑은 물이 있어야 찻잎의 향기가 온전히 살아나고, 밥을 지을 때도 깨끗한 물이 있어야 쌀의 단맛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성품도 이와 같아서 마음이 담백하고 맑은 사람이라야 비로소 세상의 참된 이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내보낼 수 있는 법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자극적인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남들보다 더 돋보여야 하고 더 강한 개성을 가져야 하며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리킵니다. 진정한 공적은 기이한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허물이 없는 데 있고, 진정한 지혜는 특별한 비법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본성을 잘 지키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소박함이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화려한 언변으로 자중을 압도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의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으신가요? 반짝이는 보석처럼 눈부신 사람보다 은은한 달빛처럼 편안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본래 담백한 것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처음 먹을 때는 즐겁지만 금방 질리고 몸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맑은 장국과 담백한 나물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으며 우리의 몸을 가볍고 맑게 유지해 줍니다. 삶의 지혜도 이와 같습니다. 단번에 귀를 사로잡는 화려한 조언보다 두고두고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담백한 진리가 우리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킵니다. 공자성은 권력의 자리에 있거나 부유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일수록 담백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강조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첨하는 자들이 모여들고 부유하면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때 담백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순식간에 탐욕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비천한 자리에 있거나 가난한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소박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권력자보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자유로움이 아니라 본질을 쥐고 있는 사람의 단단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무언가 대단한 사건이나 성취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책은담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비결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마음속의 욕심의 찌꺼기를 없애고 세상의 소음에서 한 발짝 물러나 소박한 일상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입니다. 흙먼지 묻은 발을 씻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는 그 평범한 순간 속에 우주의 모든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진미는 담백함 속에 있다는 말은 결국 행복은 가공된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식탁에는 어떤 음식들이 올라왔습니까? 타인의 시기 질투라는 매운맛 혹은 끝없는 욕망이라는 느끼한 맛에 속이 더부룩하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그 모든 자극적인 것들을 식탁 아래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소박한 마음의 나물, 뿌리를 천천히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거칠고 씁쓸할지 모르지만 오래 씹을수록 그 안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단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맛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며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진정한 향기가 될 것입니다. 소박함은 결코 부족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고귀한 풍요의 시작입니다.
소박함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고요한 것은 참된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스러운 가운데 고요함을 지켜야만 그것이 비로소 본성에서 우러나온 참된 고요함이다. 이 문장은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와 안식을 찾기 위해 도심을 떠나 깊은 산속이나 조용한 휴양지를 찾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소란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장소만 옮긴다면 그곳 역시 또 다른 소음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진정한 소박함은 환경의 고요함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지럽게 돌아가더라도 내면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그 풍랑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홍자성은 이를 두고 물밑의 침전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이 흔들릴 때는 밑바닥에 찌꺼기가 올라와 물 전체를 흐리지만 물이 가만히 멈춰서면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잠시 멈추고 고요히 앉아 있으면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던 문제들, 욕심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찌꺼기였는지 알게 됩니다. 소박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적게 소유하는 행위를 넘어 내 마음의 주파수를 본질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더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정작 나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목소리는 묻히고 맙니다. 책은담은 우리에게 잠시 그 외부의 스위치를 끄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내 안의 소박한 진실과 대화하라고 말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소박한 삶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대개 남들의 판단 때문입니다. 남들은 이만큼 사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비교의식이 우리를 자극적인 경쟁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압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소박한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삶의 시련이 닥쳤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책은담은 말합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시원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의 고요함 덕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흔히 하는 실수는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소동을 피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정성껏 차를 데리고 책장을 넘기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위기를 돌파할 가장 담백하고 명쾌한 해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소박한 사람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텅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내면이 꽉 찬 사람은 겉으로 자신을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깊은 호수와 같아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닙니다. 책은담은 그런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억지로 이끌려 하지 않아도 그 고요한 기운이 주변을 정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고요함을 확보하십시오.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시간입니다. 세상과의 소모적인 연결을 잠시 끊고 나의 본성, 우주의 섭리와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이 사실은 한 조각 구름처럼 덧없는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소박하고도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고요함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선물합니다.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버려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소박한 삶이란 결국 이 분별력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삶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인생의 군더더기를 걷어내 용기를 얻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만의 고요한 성소를 마음속에 마련하십시오. 그 성소 안에서 책은담의 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씻어줄 것입니다. 담백한 삶은 바로 그 고요한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책은담은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가득 채우려 애쓰는 자는 그릇이 넘치는 줄을 모르고 더 많이 가지려는 자는 그 무게에 짓눌려 자신이 무너지는 줄을 모른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물건, 그리고 더 많은 인맥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홍자성은 진정한 풍요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과정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합니다. 소유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큰 집을 가지면 그 집을 관리하느라 시간을 뺏기고 비싼 차를 가지면 그 차가 긁힐까봐 마음을 졸입니다. 소박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러한 소유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책은담은 말합니다. 마음속에 한 점의 욕심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은 마치 눈 속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온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덜어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가치를 남기기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과감히 걷어내는 용기입니다. 조각가가 돌덩이를 깎아내어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형상을 찾아내듯 우리도 삶의 군더더기를 깎아내야만 비로소 우리 영혼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소박한 식탁 위에 놓인 소박한 음식들이 우리 몸을 정화하듯이 덜어낸 마음은 우리 정신을 맑게 깨어있게 만듭니다. 책은담의 문장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은 좁은 곳에서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길이고 음식은 맛있는 것을 조금 덜 먹는 것이 가장 즐거운 맛이다. 이 구절은 덜어냄의 미학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양보와 욕망의 절제가 결국은 나 자신을 가장 편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타인보다 앞서가려 하고 더 많이 차지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고 조금 덜 가지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우리에게는 광활한 정신적 공간이 생겨납니다. 정신의 풍요는 비어있는 공간에서 생겨납니다. 방 안에 가구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면 사람이 움직일 공간이 없듯이 마음속에 욕망과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영감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소박함을 실천하는 사람은 마음의 방을 비워둡니다. 그 빈 공간에 바람이 지나가고 햇살이 머물며 지혜의 꽃이 피어납니다. 홍자성은 이를 두고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소박한 마음을 가진 자일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닥달하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내 것인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생을 바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소박한 사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에 투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맑은 성품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절제력입니다. 덜어내는 삶은 우리를 가볍게 만듭니다. 짐이 가벼운 나그네가 먼 길을 즐겁게 갈 수 있듯이 삶의 무게를 덜어낸 사람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경쾌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소박한 나물 뿌리를 씹으며 그 담백함 속에서 우주의 섭리를 느끼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내면의 평온이라는 진정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더 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책장 가득 꽂혀 있지만 다시는 읽지 않을 책들,
옷장 속에 잠자고 있는 유행진한 옷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캐캐 묵은 원망과 미련들을 하나씩 덜어내십시오.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가벼워질 것이며 그 빈자리에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존재의 기쁨이 차오를 것입니다. 소박함은 가난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풍요로 가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책은담이 전하는 이 덜어냄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맑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책은담의 저자 홍자성은 우리에게 인위적인 가식을 버리고 본연의 나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숲속의 꽃은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피어나고 저절로 지며 시냇물은 앞을 다투지 않고 낮은 곳을 향해 묵묵히 흐른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박한 진실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려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겨울에 봄꽃이 피기를 바라고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두려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닌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조작하고 편집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꾸민 것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분칠을 두껍게 한 얼굴은 땀 한 방울에 지저분해지지만 맑은 물로 씻은 민낯은 비를 맞아도 당당한 법입니다. 소박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내 삶에서 가식의 화장기를 지우는 작업입니다. 책은담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비교를 부리는 것은 서툰 것만 못하고 아는 체 하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영리하게 머리를 굴려 이득을 취하는 것을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도리어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꾀가 많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꾀에 넘어가고 남을 속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반면 소박하고 우직한 사람은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이 우주가 흐르는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자신을 포장하려 애쓰는 것일까? 그것은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우리에게 본래의 모습 그대로가 충분히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기에 곧게 자랄 수 있고 소나무는 굽어있기에 눈보라를 견딜 수 있습니다. 대나무가 소나무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소나무가 대나무를 흉내낼 이유도 없습니다. 소박한 삶을 회복한다는 것은 타인과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리는 일을 멈추고 내 안에 깃든 고유한 생명력을 긍정하는 일입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이루어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성과를 내려 하고 인위적으로 관계를 맺으려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책은담은 구름이 지나가면 하늘이 저절로 맑아지듯 우리 마음의 인위적인 조작을 멈출 때 참된 지혜가 드러난다고 가르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믿고 맡기는 것이 바로 소박한 사람의 여유입니다. 또한 홍자성은 명예나 이익을 쫓아 자신을 잃어버리는 행위를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정원의 꽃보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이 더 생명력이 강함을 역설했습니다. 세상의 박수 소리에 춤을 추는 인생은 박수가 멈추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명하는 대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서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태풍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연의 나로 산다는 것은 곧 정직하게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책은담은 마음속에 속임수가 없는 상태를 천국이라 부릅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소박한 평화를 얻습니다. 남들의 눈을 의식해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행위 뒤에는 늘 불안이 따릅니다. 하지만 소박한 옷차림에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어디를 가도 당당하며 누구를 만나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 정직함이 주는 해방감이야말로 소박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지어 보였던 억지 미소도, 나를 대단한 사람인 양 포장했던 화려한 말들도 이제는 그만두어도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연의 섭리대로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듯 당신의 나이 들어감과 당신의 부족함, 그리고 당신의 평범함을 기꺼이 사랑하십시오. 소박한 나물, 뿌리를 즐기는 마음으로 당신의 인생, 본연의 맛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우아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거창한 사건이나 커다란 성취를 통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미래의 어느 시점을 기다리며 현재를 희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책은담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지혜는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한 진리입니다. 홍자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먹는 밥과 물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듯 평범한 일상의 덕목이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맑은 공기를 마시고 가족의 얼굴을 보며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는 그 일상적인 행위들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소소한 순간들 속에 깃든 신성함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축제보다 고요한 저녁의 산책을 사랑하며 요란한 칭찬보다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에 감사할 줄 압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평범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박한 행복을 즐기지 못하고 더 나은 미래, 더 높은 위치만을 갈구하다 보면 정작 소중한 생명의 시간들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책은담은 우리에게 멈추어 서서 발밑을 보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이 딛고 있는 그 평범한 땅이 바로 당신이 찾던 낙원이며 당신이 마시는 그 담백한 물이 바로 생명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박함이 주는 구원은 우리를 비교의 굴레에서 해방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삶이 더 화려해 보일 때 우리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소박한 나물 뿌리 맛을 온전히 느끼는 사람은 남의 식탁을 훔쳐보지 않습니다. 나의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적일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족의 단계에 들어섭니다. 억지로 특별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평범함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삶이야말로 가장 비범한 삶의 방식입니다. 현대사회의 불안은 대개 특별해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꽃이 장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 없는 들꽃은 들꽃대로 그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고 구부러진 길가는 그 나름의 정치가 있습니다. 책은담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평범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평범함 속에서 가장 단단하고 고유한 자신만의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소박한 일상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겸손함은 타인에 대한 자비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비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조차 결국 마지막에 그리워하는 것은 소박한 일상의 풍경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니까 그리워하는 것은 화려한 연애가 아니라 조용한 숲길이며 천만장자가 마지막 순간에 떠올리는 것은 비싼 보석이 아니라 어린 시절 어머니가 건네주던 소박한 간식의 맛입니다. 우리는 왜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책은담은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의 담백함을 회복하기를 권합니다. 일상은 우리 영혼의 밭입니다. 이 밭을 소박하고 정성스럽게 일구는 사람은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거나 고난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대단한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평소에 쌓아온 소박한 습관들과 건강한 일상의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변을 정리하고 소박한 음식을 감사히 먹으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삶을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평범함 속에 위대함이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주의 행성들이 정해진 궤도를 묵묵히 도는 것이 가장 큰 질서이듯 인간이 자신의 평범한 본분을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완성입니다. 최근담이 전하는 소박함의 진짜 맛은 결국 우리 자신을 긍정하고 지금의 삶을 축복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화려한 가공을 거치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인생, 그 원서, 그대로의 빛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지루하고 반복적으로 느껴졌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얼마나 눈부신 은총이었는지 말입니다. 소박한 나물, 뿌리를 꼭꼭 씹어 먹듯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음미하십시오. 그 담백하고 깊은 맛이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당신의 삶을 진정한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평범함은 결코 초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위대한 것들의 고향이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참된 맛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최근담의 문장들을 통해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을, 자극보다는 담백함을, 체험보다는 비움의 가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물 뿌리를 씹으며 인생의 근본을 생각한다는 그 이름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결국 가장 평범하고 낮은 곳에 있는 본질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더 화려해지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맛보아야 한다고 유혹할 것이며 남보다 뒤처지는 평범함을 실패라고 낙인 찍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화려한 불꽃은 순간의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스한 온돌방의 온기는 밤새 우리의 몸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요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묵묵히 채우고 있는 소박한 진실에 있습니다. 최근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삶을 대하는 여유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지 않아도 남의 시선에 나를 맞추려 고통받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우주의 귀한 생명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박한 식탁 앞에서 감사할 줄 알고 고요한 밤하늘을 보며 평온을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 그 어떤 권력자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식탁 위에 여러분은 어떤 맛을 올리고 싶으신가요? 소박한 나물국 한 그릇이 주는 그 담백하고 깊은 위로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맑은 기운을 줍니다. 훗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화려한 성취의 정점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 소박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웃음 지었던 그 평범한 오후의 햇살일 것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결 가볍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운 욕망의 짐을 조금 덜어내고 가식에 화장을 지운 맑은 얼굴로 세상을 마주해 보십시오. 담백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깊이와 색채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최근담의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숭늉 한 잔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대지 위에 소박함의 씨앗이 뿌려져 머지않아 은은한 평온의 향기가 가득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물뿌리의 쓴맛 뒤에 찾아오는 그 감미로운 단맛처럼 여러분의 인생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진한 본연의 맛을 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